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9월 28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10월 첫째 주에 장세 분석과 주도주 논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요.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중국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3%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세를 보면서요, 혼조 흐름이 있죠. 자,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요, 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요, 다우지수가 0.5%, 나스닥이 0.9%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어요. 좌측 상단이 다우산업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사상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 주요 증시도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프랑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3.8%, 독일이 4%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면서요, 이 독일 지수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요, 연일 상승 흐름, 사상 최고가 경신이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 흐름이죠. 독일이 5.5%, 중국은 12.8%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지난 24일이죠. 은행 지급 준비율 0.5% 인하를 비롯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3일 만인 27일 어제 이 지급 준비율을 예정대로 인하를 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국내 증시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가 2.1%, 코스닥이 3.5% 상승세를 보였는데 밸류업 지수 발표했죠. 거기에 따른 100종목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 성적의 기준에 대한 이 실망과 그리고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지금 우측 하단이 코스피 지수 거래소 시장의 일봉 모습인데 금요일날 0.8%, 21%나 하락세를 보였죠. 지금 2700선에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이 외국인 매도가 지난 7월 12일 이후부터 지난 9월 25일까지 한 12조 4천억을 매도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5천억 가까이 2,600억에서 한 7,600억 정도 순매수 전환됐죠.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한번 흐름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 7월 11일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1조 2천억 매수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7월 12일서부터 어제까지 10조 5천억 매도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7천억, 상반기에 들어온 물량 다 나오고 한 7천억.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약간, 최근에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매도 압력 약화, 그러면서 이 10월 초순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부진할 걸로 보죠.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매도 압력이 이제는 다 털어내고 이제는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조금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외 증시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동조와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왔는데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에다가 삼성전자 매도 압력 약화 속에 순매수 전환 기대, 이러한 흐름으로 10월 달에 코스피 지수는
이 해외 증시와 동조화 속에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좀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현 장세 흐름이 지수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상단이 제한되다 보니까는 이 종목들도 이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현 장세 흐름에 맞게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좀 단중기 종목 위주로요. 이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등을요. 이 오전 8시 50분에 문자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회원제인데요. 가입 금액은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88만원으로서요. 우리 정회원 6개월에 300, 1년에 500보다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낮춰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요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입 의사가 있으시는 분은요. 요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140-009-750-1585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또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월요일 오전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많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시장은 10월 달에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상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는 연속적인 상승보다 종목별 순환매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자동차, 기아, 현대차 신고가 나섰죠. 역사적 신고가. 금융주도 역사 신고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7월 달 들어서 조선주하고 바이오주가 강세 보이고, 그렇죠? 기존 주도주는 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조선주도 쉬고 또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 종목이 들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됐는데 미국에서 근데 미국의 이 바이오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반기에 신고가 났던 종목군들이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계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바이오가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금리 인하와 중국 관련 수혜죠. 특히 중국 관련 수혜 종목군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특히 이 10월 달에 우리 국내는 징검다리 그리고 중국은 명절로 연휴가 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로 아마 이 주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수혜 종목군들 한번 진단하고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을 걸로 본다. 자, 아멕스 생명공학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 지수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하락폭이 커진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은 가능하다. 그래서 뭐 95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지지력을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뭐 우리 이수장 증권에서 강조해드린 SK바이오파 자 요번에도 11만원 초반대에서 그렇죠? 우리 일부 물량 잘 축소했어요. 다시 10만원 지지력 테스트 나오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매수 여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뭐 조정이 좀 나았지만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래서 SK 바이오팜 재매수 관점 한번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인지 신흥 SEC 한농 화성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도 되고, 새롭게 매수할 물량들은 이 바닥권에 여기에 있는 종목군도 좀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오히려 좀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 극대화에 좋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신흥 SEC, 그죠? 이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죠. 자, 이것도 타이밍 잘 잡았어요, 그죠? 지금 5일 연속 상승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전고체 관련 종목 한농 화성, 금요일날 좀 낙폭이 컸죠. 7.6%인데 하락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조정을 받으면은, 그래서 뭐 19,000원 전후 되면은 오히려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에서 2차 전지 개투된 관심 갖고, 친환경 에너지 뭐 CS 윈드라든지 SK 오션 프렌드 풍력이 있죠. 하나솔루션, 태양광. 근데 저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뭐 아주 특별한 종목 빼고는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은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아니면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도 되지 않나. 특히 친환경 에너지는요,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 좀 더 넘었어요. 근데 이 해리스가 상당히 우세라는 전망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수혜 종목군들 한번 움직이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물량만 끌고 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종목에 저는 인터넷 플랫폼 뭐 네이버 또 계속적으로 여러 번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LG는 솔직히 바닥권에서 안 빠지려고 하는 종목군들, 네이버, 그죠? 바닥권에서 저는 탈피 기대된다. 특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역상강 관계에 있다. 그죠? 지금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7%대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였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가면 당연히 카카오도 움직이겠죠. 그러한 종목도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하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 대한항공도 좋은 모습이죠.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인 사항 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금리나 수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3일 만에 이 지준율을 인하했죠. 이로써 한 19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국경절 연휴, 그러니까 10월 1일서부터 7일인데,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 위축된 내수 경기를 그리고 소비를 살리겠다라는 중국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엔터주 최근에 서 이러한 종목군들 움직인 게 엔터주들, YG 엔터라든지 뭐 화장품의 코스맥스라든지 그리고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엔터주도 바닥권에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은 그냥 순환매 차원, 반등 차원.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빠져나올 기회를 이용하고,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자, 화학주도요.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케미칼이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롯데케미칼 11% 바닥에서 크게 올랐는데, 저는 오히려 석유 화학 쪽을 택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던 금호석유, 물론 두 종목 다 이제 뭐 조정을 받아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 밑에, 그죠? 뭐 14만 5천 원 정도 조정 모습 보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금호석유 쪽,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 많이 빠졌던 종목은 반등 차원이고 추세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항상 주도주 논리에 늦게 빠지고 덜 빠진 그리고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주도주다. 그러한 종목군들로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도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종목, 이수장증권TV에서 최근에 많이 강조해 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자, 여행 전문 업체죠. 그러면서 제주에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을 우리가 강조해 드린 이유는 금리 인하 수혜와 실적 성장인데, 이 실적 성장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를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실적 성장을 볼까요?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한 6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돼요.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한 497억 영업이익이 될 걸로 보고요. 내년에는 855, 작년에 606억 적자였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1187억.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줄었다가 올해 흑자 내고 내년에는 더 커진다.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 실적 성장 기대되는 이유가 이제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는 이 제주 직항 노선, 비행기 노선이 많이 뜨면은 비행기 많이 타고 오겠죠, 해외 관광객들이. 근데 이 제주 직항 해외 노선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요. 지난달인가요? 이 도쿄 직항 노선이 한 3년 4개월 만에 재개가 되면서 이 직항 노선이 해외 주 195회까지 확대됐다 그러죠. 지난 6월 달에는 159회예요. 그러면은 36회, 한 20% 이상이 증가했다. 비행기 편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해외 관광객이 더 그만큼 증가했다. 증가한 것만큼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10월 초순에 우리나라는 이제 징검다리 연휴지만은 중국은 이 경제로서요, 이 부양책, 그러니까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이 해외 관광, 중국 관광이 크겠는데,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에다가 중국의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지금 객실이, 이 복합 리조트 객실이 전체 한 1600개인데 지금 최대 1350개가 지금 예약된 상태라죠. 근데 해외 직항이 확대된 점이면 아마 거의 다 차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3분기 영업이 지난 추석 연휴 때도 크게 증가하고 해서 한 200억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서 실적 성장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저는 크게 부각될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 대출 받은 거 연장건이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8천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했죠. 우리도 인하할 거죠. 그런데다가 롯데관광개발이 지난 2분기 결산 때 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편이 됐다는 얘기죠. 이 부채 비율이 5,444%에서 454%로 이 자산 재평가 실시하면서 크게 개선됐다. 금리가 좀 낮아진 금리로 이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그래서 금리나 수혜도 당장 다음 달에 연장하는데 낮은 금리로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따른 수익, 그죠?
이 단기 순이. 자, 아까 만들어 1분기, 2분기 흑자가 났어요. 이제 3분기 연속 흑자가 기대가 되는데 1분기 흑자가 났지만은 88억 나서 그런데도 단기 순수율이 384억이 손실이 났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좀 대출을 크게 받았다 보니까는 금융 비용이 한 분기에 40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리파이낸싱으로 저금리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수혜가 되죠. 그렇죠?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수혜,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영업 금융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는 단기 순이익이 빠르게 되고 실적 개선세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수급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죠. 자, 올해 최고 고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우측에 1,900원 6월 3일 날이죠. 자, 그러면 지금 1,900원, 지금 종가가 1,200원입니다. 그러면 한 700원 정도면 한 6% 정도 주가가 하회했는데 오히려 수급상을 보면은 지난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122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82만 주, 죄송합니다. 개인이 14만 주를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47만 주 매도인데 기간이 53만 주, 지난 6월 3일 이후에요. 하지만 이제 9월 달에 들어서는 아까 말한 개인들이 122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82만 주 매수, 기간이 46만 주. 그러면은 충분히 그죠? 지난 고점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이 올해 일봉 모습을 보면은 이 9,000원과 그리고 1,500원의 박스권 움직임이에요. 좀 올해 1월서부터 뭐 중간중간 9,000원 이탈됐을 때는 지난 8월 달에 살짝 이탈됐다 회복됐고 또 1,500원 살짝 돌파할 때가 한 이틀 정도 있었죠. 그리고 다시 또 그러니까 이 1,500원이 돌파를 해주는 모습 확인과 그리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은 해야 되는데, 이런 나타났듯이 최근 저점인 8,090원을 저점으로 요번에 이거 돌파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1,500원 지지력을 보고 여기가 지지되고 턴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적인 말씀드린 대로 2차 목표가 15,000원. 요번에는 한 1차는 11,500원 50% 저점 대비. 왜냐하면은 지난해 8월 달에 중국이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롯데 관광 개발이 한 달 정도 수준에서 100%가 올랐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뭐 1차 상승은 100%가 아니라 절반 정도 수준만 해도 그죠? 뭐 11,500원 요 살짝 돌파했다가 그리고 11,000원 박스권 상단을 지지 삼아서 1,500원 정도 지지 삼아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면서 롯데 관광 개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두 개의 호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순환매 흐름을 보인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쉰다. 바닥권 종목들이 순환매 나온다. 하면 얘는 올라간 폭이 없고 이제 시작이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모니의 포트폴리오 이소장 증권TV에서 항상 작지만 꾸준한 수익 좀 말씀드려요. 자,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게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식시장은 좀 불확실한 수준이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5종목에서 10종목 그렇죠? 이 시장 흐름에 지금 시장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었지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비중만 좀 낮춰되고 되고 그래서 보면은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을 통해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이 극대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이오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위에서 20, 30% 비중 주려고 최근에 이제 경기 우리 롯데관광개발은 바닥권에서 계속하고 이거 LG에너지라든지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좀 높여도 되는 거고 또 저는 이 반도체 AI용에서 인공지능에서 반도체뿐이 아니라 저는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삼성 SDS 다음 달에 아이폰에 AI폰에 프로그램이 이제 깔리고 하면은 아마 부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또 와서 이것들이 또 올라가면 뭐 종목별로 해서 이게 제 단기 테마다면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중장기 테마다면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 30% 20% 팔고 또 다시 대사는 그러고 단기 테마다면 다 팔고 나오고 이러한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안정되게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야지만이 일정한 시간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나한테 계좌가 쌓인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의 승부주 VIP 새로운 회원제입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함께 많은 분들 원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여기 아래 핸드폰 계좌 번호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계좌 번호로 그리고 입금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성함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오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